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으로 어제보다 오늘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수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된 것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검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투사님. 예. 비 오는 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비 맞으면서 축구하고 뛰어놀면서 하늘이 청명하던 여우비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절이 한 20년 전이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요즘 또 생활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좀 각박해지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우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또 비, 그리고 또 소나기 등등 장마철입니다. 내일까지 서울에 중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또 우산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셔야겠죠. 자, 이제 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의 급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월화수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죠. 자, 오늘 장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1764포인트 전고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2년 만에 또 고점대가 또 갱신이 된 아주 강한 상승장이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다우존스에 대한 상승의 폭에 대한 그런 영향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오늘하고 어저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분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좀 한 0.7% 정도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미국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역시도 소폭의 좀 조정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은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하락폭들도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의 수급적인 측면들, 이번 한 주간에 보여주었던 수급적인 측면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승이 지속되고 이러한 조정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이건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발생이 됐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소폭의 조정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일단은 종목들은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하락폭들이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분기별로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들이 정점을 찍었거나 혹은 오버행 이슈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 혹은 지금까지 상승을 마무리하는 종목들도 IT가 됐든지 자동차가 됐든지 일부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물량들을 매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그 현대차의 그 소나타 차량에 있어서의 리콜과 관련된 부분들 일부 악재가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상승폭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종합주가지수의 조정 이런 그 복합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 것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자동차주 혹은 부품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폭들을 지수에 대한 조정폭을 보면서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과 연계된 뭐 조선 업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와 반대적으로 이제 오후경 넘어가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상승을 강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강한 코스닥의 수급들이 몰려서 강한 그 테마주들 코스닥장이 형성이 되진 않지만은 지금까지 이번 주 동안 보여주었던 그 상승 그 테마 형성들이라든지 종목군들의 움직이는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이제 드디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봤을 경우에 테마장 혹은 코스닥장이 서서히 좀 더 지금보다 이번 주에 보여줬던 장보다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보시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종목군들 코스피 들어가기 어렵다면은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가 일어났거나 서서히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도 관련돼서 요번 주 다음 주에 이슈화 될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강조 드리는 것은 코스닥 테마군을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반드시 낙폭 수익도 크지만 낙폭 자체도 크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당일의 이슈에 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10% 이상 움직였던 그런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날 주가 하락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거나 혹은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늦었으면은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당근버거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 기업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드렸던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주류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샘물의 청정 안반수를 활용하는 어제 출연하셨었죠. 거상님의 강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무학이었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새로운 종목을 추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기업 잘 들어보시고 또 나가는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 분석 속에 숨은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 어떤 기업 볼까요? 오늘은 그 중국과 관련된 그런 예.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 관련된 국내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나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이렇게 할인된 부분이 있다라는 쪽에 한 60% 이상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기업을 일단은 좀 찾아보던 차에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혹은 그 중국 그 내수부양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이라든지 혹은 중국 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업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접목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임금 인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내수 그 자금을 가지고 봉급을 가지고 그 내수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리면서 소비가 촉진이 될 것이고 소비가 촉진이 되었을 경우에 소비되는 물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 상장된 기업들, 중국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이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 봤습니다. 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최근 상승 탄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검투사님께서는 왜 이 종목을 오늘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일단은 그 중국과 연관된 기업이고요. 예. 지주 회사는 이제 홍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원양어업과 관련된 또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복건성 연강형 원양어업 유한공사라는 자회사인데요. 저도 다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적어왔는데요. 이 유한공사의 그 지분을 1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다에 나가서 참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 어물을 이렇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원양어업 중에서 뭐 어떠한 원양어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양어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잡는 그 어종 같은 경우에 바다를 멀리 나가서 참치라든지 주로 잡는 것이 이제 꽁치, 오징어 같은 그런 그 어족을 좀 잡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어족 중에서 상어, 그리고 우럭바리, 도미 순으로 해가지고 잡는 순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이제 샥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상어를 제일 많이 잡는데, 상어가 그 전체 그 어획 비중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고급 어종이라서 좀 비싸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가격 대비해서 좀 비싸긴 한데, 우럭바리가 한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어보다도 오히려 우럭바리가 더 많은
매출 비중을 3배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어족들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상장되었을 경우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공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의 그 투자자들의 혹은 전문가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그 정보들을 저희들이 획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정보를 여타 그 중국 기업들보다도 가장 신뢰성 있게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좀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그 관련 자료들을 보실 때 뭐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면은 뭐 실적에 있어서 실적 자체를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이걸 믿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회계 감사를 했을 경우에 또한 그 부분들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검투사의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중국 기업들의 그 경영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만 잘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면, 평가도 저희들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했을 때 좋은 기업이라면 우리 한국 국민 투자자들도 그 기업의 메리트를 갖고 투자를 하면은 주가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고 자금 융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좀 투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이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원양자원 하면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다라는 정도는 거의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재무 상태를 살펴봐야겠죠. 지난해 매출은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매출은 어떨 것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부터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예. 이제 실적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상한다. 지금까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들의 그 레포터들을 보고 제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더라도,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실감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회사가 그나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예상이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할 것으로 되는데요. 자, 09년 같은 경우에 이제 925억 정도의 매출액들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1,500억이라면은 뭐 상당히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43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계산이 됐을 그 올해까지 좀 그 계산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지금 845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건 이제 2분기 정도까지 437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증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들은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건 좀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수익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특이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2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이제 그 어획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배가 많아서 많은 배가 나가서 많은 어획량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한 29척 정도를 2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어획 그 선을 한 15척 이상을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획량들 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 증가할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선박수를 늘렸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29척 가지고 이제 배를 잡으면 갔다가 잡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걸리는 그 수송하는 시간들 사이에 그 텀에 또 어획
중국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텀이 생기는데 15척을 더 가져왔을 경우에 수송하면서 벌어지는 그 시간들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어획량들이 증가하고 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율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 중국 원양 자원을 추천을 하는 데 있어, 그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중국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서서히 위안화 절상폭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동자 파업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임금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냥 30%, 40%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받던 기본급의 100% 이상씩 막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의 그 의식 자체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과거 1970년도, 80년도 때 보여줬던 그 노동자 파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하면서 계획경제체제에 맞춰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중국 정부도. 그렇다면은 임금 인상을 그리고 기업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래서 소비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더 이상 위안화가 절상이 되어서 수출을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구를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만 놓고 장사를 하게끔 내수 부양 정책을 통해서 그 수출 부분에 약화되는 부분들을 메꾸겠다라는 그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나옴으로 인해서 소비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더해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륙 국가다 보니까 대륙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획 같은 경우에 바다 그 어종 같은 경우에 섭취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소비라든지 그 생활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급 어종들을 좀 찾게 마련이죠. 그래서 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상어라든지 돔이라든지 이런 그 우럭발이라든지 이런 그 어획들을 만들어낸 잡는 이런 중국 원양 자원의 그 가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 이제 포획하는 어획들을 미처 다 공급을 하면은 또 요구를 하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물량들을 대기가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수익도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 그 중국 진출한 그 상장된 그 중국 기업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주가 자체가 좀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측면들이 있다. 차이니즈 디스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 자체들이 너무 할인된 측면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좀 들어가서 매수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대가 아닌가라에 대한 그 고민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을 들고 나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닌지 맞는지 판별하기는 어렵지만은 관심권에 이 종목들을 편입을 시켜놓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추가적으로 관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매수했을 경우는 얼마나 끌고 갈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그 어획들을 가지고 수출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수출을 했을 경우에 그 어획들이 사용되는 그 용도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회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통조림화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식을 통해서 가장 자리를 잡는 게 이제 회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일본을 수출할 경우는 이제 회 상품들을 좀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는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건 좀 아까운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문화적인 특성들도 이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저도 좀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잡던 그 어종들 말고도 심해 어종들 한 두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심해 어종들을 잡음으로써 수익성을 더욱더 많이 창출하고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통조림 어찌 됐던 간에 이제 통조림 사업 자체도 상당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하지만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 밖으로 약간 밀리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검투사님뿐만 아니라 적잖은 전문가들이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